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거는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해서 안 되죠. AMH 있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죠.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발표한 당일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올림픽을 이끌어야 되는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팬들도 그러겠지만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왜 눈치를 보지 않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옆에 있는 박조 의원이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확실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과 다른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허락하지 않죠. 즉 예를 들면 인사권 같은 데 전혀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팬들은,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축구협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표현대로 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죠. 내 편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들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눈치를 보지 않는 건 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님들의 눈치도 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한테 자꾸 인사권에 개입하면 피파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박을 주죠. 그러면 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분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 어디 눈치를 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문제라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조와 이 어떤 이 닫혀져 있는 이 조직을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길고 길었던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대한축구협회 등 현안 질의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서 저희가 입중계도 하면서 진짜 여러 가지들이 마구마구 나왔던 그런 국정감사 현안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들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이제 골자를 짠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왔으니까 헷갈리실 테니까 네. 조금 이걸 그리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박문성 열사 멘트 한번 정리를 하고요. 첫 번째는 예, 그리고 자료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10차 회의냐 11차 회의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오늘 가장 조금 중요했던 부분은 강효정 의원이 계속 제시했던 어떤 정관에 대한 문제들 네. 그거 어떻게 되느냐 과연 이임생 기술이사가 이 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정관의 법적 근거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요. 면접과 면담. 그렇죠. 그 부분 가야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계속 면접이라고 주장했었는데 오늘 면담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면담. 시인을 했습니다. 면접이 아니고 면담이었다. 면담이었다. 네. 예, 그리고 거기다가 심지어
장난처럼 했죠. 면접 가로 열고 면담. 네. 그런 부분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적인 부분도 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한 사실인데 HDC가 결국에 이제 축협에 뭔가 요 사업에 개입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축구계 좀 바깥쪽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요게 이렇게 되면은 정몽규 엄청 회장의 커지죠. 또 배임 혐의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었고 이- 이거는 거죠. 뭐야, 그렇죠. 단순 예. 축구협회의 문제, 감독 선임의 문제를 넘어선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우리 또 두 분의 얘기들 그리고 또 이임생 감독이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억울해하는 장면도 나왔고 네. 뭐 빵집 이야기 르베? 네, 르베라고 베르? 했어요. 르베. 레분데 르베라고. 레브 감독을 예, 그런 이야기 저희가 한번 싹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래도 우리 또 달순에 보시는 분들이 가장 또 기대했던 장면은 결국에는 우리 달수 형이 언제쯤 이렇게 입을 열고 이야기를 해주실 거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야, 솔직히 진짜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요 발언들을 한번 다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강도 높은 작심 발언했는데 오늘 다시 느낀 점은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었다.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문제의식, 공감 능력 전혀 없고 풀어갈 능력도 없다.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된 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이제 지도자를 그만해야 되겠다고 얘기했다.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 15년을 밑바닥에서 굴러도 프로팀이나 코치나 감독 한번 하기 어렵다. 그런데 누군가는 특혜로 대표팀 감독직을 맡는다. 나는 이제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승부 조작범을 사면도 그렇게 하면 안 됐다. A매치 경기가 열리는 당일 꼼수 사면을 했다. 매우 반스포츠적인 행위다. 만약 반사회적으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꼼수로 사면을 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다. 클린스만 감독 역시 마찬가지다. 전력강화위원회를 당일 소집해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했다. 말이 안 된다. 이 발언을 하면서 바로 또 YTN이나 뭐 이런데 또 이 발언들이 바로 또 실리기도 네. 했습니다. 요거 좀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이 달수 형의 발언. 이건 너 말씀 잘하세요. 일단 그러니까 그 박 의원님께서 이번 그 현안 질의 가실 때 하셨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예. 나는 그 팬들 축구 팬들의 심정을 대신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걸 정말 잘 표현한 그런 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사실상 박문성 스페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어차피 그 정몽규 회장 밑에 있으면은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런 얘기도 하셨죠. 라고 예. 당사자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뒤에서 그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진짜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용기 있게 축구 팬들의 입장을 잘 대변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좀 짜치지만 그런 과정에서 마치 그 유튜브 가짜 뉴스를 옮긴다는 듯한 스탠스를 정몽규 회장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좀 경악스러웠는데 깜짝 놀랐죠. 이 지금 뭐 특히 이제 클린스만 얘기하면서 가짜뉴스 얘기를 한 거죠. 그거는 예. 아마도 이제 박 의원님이 저기서 이제 클린스만 선임 과정에서 이제 정강이 모여서 뭐 1시간 만에 뭐 선임했다 이 얘기를 조금 저격한 거에 가까워 보이긴 했어요. 예 아니 박문성 우리 형님께서 달수 형이 지금 이 과정에서 막 무능력 뭐 너무 막 공정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네. 하고 나서 이제 그 생각을 묻는 상황이었어 정몽규 회장한테. 그렇죠. 근데 정몽규 회장이 이 유튜브 하시는 걸로 안다. 60만 채널인 거 안다. 저희 얘기죠. 우리 네.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채널을 통해서 거짓된 정보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바로잡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예. 저희가 좀 굉장히 좀 어안이 벙벙했던 그런 일도 좀 펼쳐지긴 했습니다. 네. 자 그런 일도 아무튼 있었고요. 일단 근데 좀 예. 일단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얘기하면서 뭐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는데 뭐 기사나 이런 부분.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예. 우리도 얘기했으면은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 확인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사과드리고 정정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결국 드러난 거는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자료 제출 다 안 했죠. 그것 때문에 시작부터 자료 관련된 얘기들로 성토가 이어졌었고 계속 제출 안 했다. 그리고 결국 정관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이 자행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한 얘기들이 틀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우리 종훈 씨와도 계속 방송하면서 이제 달순에 같이 우리 진행자 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태 속에 있으면서 우리도 달순에도 계속해서 그냥 사과하고 이쯤에 나와라. 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냈던 거지. 우리가 뭐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이건 더 망해야 돼요 이렇게 스탠스를 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네.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했었던 거 맞잖아요. 맞아요. 저는 네. 항상 그리고 대표팀 경기 결과는 좀 잘 풀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럼요. 임했어요. 그렇습니다. 트랙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고 일단 다시 여러분 기억을 조금씩 돌리면 다시 한 오전 10시로 갑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가장 처음에 이 현안 질의에 본격적인 앞서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료 제출이었어요. 모든 의원이 자료 좀 네. 안 냈다 이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네. 예. 심지어 국정원보다도 더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 자료 제출 너무 없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엄청 질타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제 자료 제출 요구나 뭐 불만이겠지만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좀 크게 보면 대한축구협회 언제까지 숨길 거냐. 이게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질타받을 거 받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꽁꽁 싸맨 느낌이 이번에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더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못 나간 부분도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쨌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근데 이게 자료가 있어야지 그걸 대차 비교를 하면서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반박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료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 기본이 안 깔려 있다 보니까 결국 언론 보도라던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그렇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뭐 이번에 결국엔 자료 제출 안 했다는 게 지금 뭐 이번에 국정감사 통해서 밝혀져 있었고 네. 그 전에서도 계속 요청했는데 뭐 휴가 뭐 이런 핑계를 댔었고 그런데 대학도 축구협회에서는 되게 준비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딴에는 자기 딴에는 저 자료는 안 주고 자기 준비는 다 한 건데 준비가 난 오히려 이게 준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준비 하나도 안 된 느낌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진짜. 사실 이런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인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진술의 일관성이에요. 진술이 일관적이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홍명보 감독만 그나마 그거를 한 거였고, 네.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엇갈렸다는 게 가장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자꾸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10차, 11차 회의 가지고 이제 막 양문석 의원 또 엄청 막 두들기고 막 뭐야, 뭐 정몽회장은 11차 아니라 그랬다가 양문석 의원은 11차 회의로 깎고 얘기하는데 뭐냐,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처음에 샤우팅 엄청 했죠. 엄청 네. 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정혜성 전 위원장이 이제 10차 회의를 끝으로 사임을 해요. 급사임. 네. 그리고 3명의 후보를 올려두고 사임을 합니다. 네. 11차 회의는 이제 비대면으로 열렸고 5명의 정강위 위원과 3명의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1차 비대면 회의가 열려요. 이게 11차 회의라고 우리가 알려진 그 회의록을 근거로 이 어떤 게 뭐냐면 정혜성 위원장의 역할을 이임생 이사가 이어받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김정배 상근부 회장은 이거 11차 회의 자격 없는 불법 회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팩트가 뭐예요? 11차 한 거 맞잖아요. 뭐 10차 11차 이게 엄청나던데. 그냥 말장난인 말장난이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은 임시인데 뭐 직원이 11차로 잘못 적었다.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냥 말만 다른 거잖아. 11차인지 그렇죠. 임시인지 뭐 이것만 다른 거예요. 아니, 사실 11차로 알고 있었죠. 네. 11차나 임시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거든요. 네. 결국 그게 불법적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간에 거기서 이제 위배된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네. 예. 부부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왜 이게 자격 없는 11차 회의가 자격 없는 회의였냐? 그 근거 강유정 의원이 좀 제시를 했습니다. 강유정 의원. 강유정 의원. 네. 오늘 가장 또 뭐 제일 활약이 좋은 의원인데 어떤 거냐면 정혜성 위원장의 정권을 이임생 기술이사가 받은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정관에 없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이사회가 땅땅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사회 회의록이 어디에도 없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네. 그러면 이임생 기술이사가 정권을 받았다고 해서 열린 회의가 자격 없는 회의가 맞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임생 기술이사도 정관에 없는 전권을 받았으니까 결국엔 이게 부정이라는 거예요, 다. 뭐 그것만이 아니죠. 예. 또 이제 7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정족수. 예.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 이거는 국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나 네. 정족수 가장 까다롭게 네, 뭐 그렇죠. 몇 분의 몇 의원 참석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중요하거든요. 표 한 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족수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그 정족수를 정관에 의하면은 못 채운 거거든요. 못 채운 거야. 네, 이것 네. 자체도 불법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정관상 파트가 다른 부분들에서 이걸 두 가지를 동시에 맡을 수 없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지. 기술상의 전력강화위원회의 대리 임시 역할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정관상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나온 증인들 그러니까 그 이임생 기술이사 그리고 정몽규 회장 그리고 홍명보 전 전무였죠. 네. 아무도 몰랐어요. 이 정관에 대해. 이게 말이 되나요? 정관은 사실 기본인 거거든요. 정몽규 회장이 정관 얘기하는데 몰라. 제일 잘 모르는 몰라. 것도 이 겸임이 되나요? 그 이사회 의결 있었나요? 모른다고. 정관에 대한 이해가 없는 듯한. 예. 그러니까 이거 그 이런 부분에서 그럼 준비는 제대로 했느냐? 그럼 그 전에 이거 무능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다 흘러갔던 거 오늘 이렇게 국정감사 하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강유정 의원이 참참못으로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딱 이랬잖아요. 그냥 맞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차라리 얘기해라. 이거 위증된다. 위증이라고 위증이란 말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지적을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헷갈리는 것 좀 말씀을 드리는 게 10차, 11차는 말장난이고 11차 회의가 왜 자격이 없냐? 결국에는 이임생 기술이사가 정권을 받은 네. 부분에 합법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1차는 무효화시켜야 된다는 그래, 거죠. 나 그래서 이게 되게 흐렸었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절차상 뭔 문제? 애초에 태동부터가 법에 저촉된 거야. 정권이 없는데 정권을 받은 사람이 회의하고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러면 그 태동의 산물인 홍명보 감독의 선임 자체도 그러니까 그 무효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근거가 아니냐. 미약한 거죠, 사실은. 네.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짚은 게 이제 강유정 의원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홍명보 감독한테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은 사임할 겁니까라고 그렇죠. 물어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한테 다시 한번 여태까지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사임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 사임할 생각 없습니다. 맞아. 하면서 예. 저는 잘못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차가 있었다라고 그 했습니다. 뭐야? 그것도 뭐야? 말장난이죠. 그것도 말장난이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다 전문에서 다 알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잘못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그 다음부터 착오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장난을 하기도 하고.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 회의가 왜 자격이 없었느냐, 그리고 이임생 기술 이사가 왜 권한이 없었느냐, 지금 이 문제를 짚었는데, 자, 그걸 이제 넘어간 다음에 문제는 3명의 후보가 추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어요. 그 강유정 의원이 묻습니다. 정몽규 회장에게. 그럼 채점표나 결과지 달라. 예? 그럼 해명되는 거 아니냐. 문서화된 자료가 근거가 그렇지. 있는가? 그거 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없다고 하더라고. 없대요? 내놓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거를 제시하면 절차상 문제를 더 이상 우리가 문제 삼지 않으면 되는데, 그럼 채점표 있냐, 회의록 있냐, 결과지 달라. 그걸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부분이 문제인 거죠. PPT 하나 나왔죠. 그 PPT 하나 평가 나왔죠. 보고서라는 이름에 예. 그냥 평만 감독들의 평만 적혀 있는, 심지어 그 평의 내용들도 과거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은, 도리어 홍명보 감독만 딱 이임생 기술이사가 얘기했던 그걸로 평이 적혀 있는 네. 그거 있었고, 솔직히 제가 그러니까 그 한국 대표팀 감독에 뽑히지 않은 감독들로 분석하는 영상 그 찍었을 때도 PPT 거의 50장 썼어요. 부어지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중학생 수준도 안 된다라고 그때 현장에서 평가를 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중학생이 더 잘한다, 더 이런 잘한다. 평가를 했습니다. 네. 한 장에 그거 한 장 딱딱 낸 거야.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들은 얘기인데 네. 포획 감독 쪽에서 약간 기분 나빠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그거가 롱볼 축구. 왜냐면 그게 옛날 얘기거든요. 썬덜랜드 시절. 기성용 네. 뛸 때. 그렇죠. 네. 거기서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심지어 그 바그너 감독도 하이 개겐 프레싱 이것만 적혀 있었는데, 그 분도 그러니까 그 노리치 감독하면서는 조금 변화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쓰리백 빌드업도 가져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그거 분석 영상에서 다 했었거든요.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평마저도 잘못된 평가라는 건 거죠. 네. 자, 아무튼 뭐 주먹구구식, 뭐 결과지 채점표도 없는 감독 선임. 네.
그리고 권한 없는 자의 결국에는 선임. 거기다가 저는 투표 과정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어허,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 복수 투표를 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두 명을 이제 네. 그렇게 되면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 홍명보 감독이 최다 투표 공동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왜냐면 네. 투표 행사하면 한 표는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거든. 그럼 한 표는 그러면 내가 최다가 마음에 가능성이 드는 사람, 높지. 누가 복수표를 하냐고요. 그렇지. 네, 한 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표는 그냥 홍 감독.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공동 1위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말대로.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오늘은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 그림들이. 네. 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은호 포엣은 가서 면접 보고 홍명보 감독은 면담했다는 게 그것도 빵집에 불이 켜져 있는 빵집에 예. 홍명보 감독 지인 빵집에 가서 결국에는 명담으로 오늘 시인을 했습니다. 면접 아니고요. 면접 담이라고. 아니고.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거 심각한 거야. 예. 그러니까 사실 정관상 이것도 이제 정관 얘기가 나왔죠. 예. 서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답 그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면접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홍명보 감독은 면접의 과정을 겪지 않은 거니까요. 네. 그리고 서류 심사도 보지 않았고요.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장난을 했어요.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스카우트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면담을 하러 가기 전에 홍명보 감독이 본인이 거부 의사를 어쨌건 밝혔어요. 네. 그 밝힌 사람을 굳이 그것도 다른 공동 1위인 박은호 감독이 안 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3순위였던 포획 감독도 안 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찾아가가지고, 거기다가 또 심지어 그 예전에 1차 그 감독 그 선임 과정에서 르나르 감독 거부했던 이유가 여기 와라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부했다면서요. 뭐 열정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요. 뭐 하는 태도에 거. 문제가 태도, 있다. 네. 태도. 근데 왜 홍명보 감독 바로 옆에 빵집에서 그렇게까지 찾아가가지고 맞아. 지인의 읍소대지. 빵집. 밤에. 네. 그것도 밤에. 요구까지 예. 요청까지 해야 되는, 부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 오늘로 좀 명확해진 게 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박은호 포획 감독이 안 한다 그랬어. 나 한국 안 갈래. 그러면 지금 급하니까 홍명보 감독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뭐 읍소든 뭐든 네. 나 하는 거는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것도 안 돼. 내가 볼 땐 절차상 그렇죠. 서류 받고 해야 돼. 그거는. 그렇죠. 예. 근데 이 둘이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그 빵집까지 내려갔고 밤 11시에 2시간 면담을 하고 왔다는 게 이게 오늘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난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막 박은호 포획 감독 막 우리 세대 교체까지 얘기하면서 하는 감독을 제쳐두고 그 밤에 빵집을 가고 불 켜져 있었다고 증언하잖아. 그 감독 선임의 절차의 정당성은 더 이상 따질 게 없는. 따질 게 없어. 네, 근데 그거 이거 따질 거 문제 없어요. 없다? 계속 문제 없다고 얘기한다? 아니 시작부터 이임생 의원 이사가 정권 받은 것부터가 뭐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뭐야.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딱 그 안에서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사면 파동도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거였고요. 네. 예. 그러니까 박 의원님이 결국 뒤에 그 얘기를 꺼냈던 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홍명보 그렇습니다. 감독이나 눈치를 보지 않는 네.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살아가는 궤도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네. 아까 이제 달수형도 뭐 이런 과정들 불공정 얘기하면서 결국엔 사면 얘기하셨고 네. 이런 게 이어져서 지금 홍명보 요 사태까지 왔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는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야 하지 않을까. 오늘 재확인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압박들이 들어가니까 아까 전에 뭐 카톡 내용 이임생 뭐 이사 카톡 내용 공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는 분 판단인 것 같고 뭐 카톡 내용에 대해서는. 네. 근데 결국엔 사임 얘기를 또 직접 했어요. 울면서. 예. 울면서 사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러나겠다고. 물러나겠다고. 와,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 좀 어떻게 될까? 그건 사실 지금은 이임생 기수이사가 사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에요. 중요한 그건 거는 꼬리자르기예요. 그렇죠. 그거 안 돼.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근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의미가 없죠. 사임은. 네. 의미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끝날까봐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정몽규 회장은 끝까지 국회의원들이 오늘 가장 많이 했던 게 그거거든요.
사선 연임 도전하지 않을 거라는 걸 밝혀달라. 예. 오늘 확실하게 해달라. 불출마를 할 건지 예. 사퇴를 할 건지 이게 가장 많이 나왔는데 계속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그건 일관됐네요. 그러니까 그것만 볼까? 무슨 녹음기인 줄 알았어요. 자, 오늘 요거 딱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3인에 대한 그 스탠스가 좀 나왔는데, 일단 이임생 이사는 사임한다 그랬고요. 정몽규 회장은 아직 모르겠다. 거치 네. 결정하겠다 그랬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오히려 좀 떳떳한 느낌이었어요. 사임. 아니요, 문제 없는데요? 생각 없다. 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 얘기가 결국 팀 잘 만들어서 월드컵 지금 목전에 있다. 잘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 가겠다. 이런 월드컵이 스탠스인 것 중요- 같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중요하다. 월드컵이 중요하다. 성적 내겠다. 그리고 나의 잘못은 없다. 예. 나는 몰랐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건 축구협회의 잘못이다. 알겠습니다. 결국 3인의 스탠스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지금 뭐 절차적인 문제점, 뭐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네. 배현진 의원이 그 지금 천안의 축구종합센터 이 짓는 과정에서 조감도를 좀 보여줬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리과 조금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있죠. 예, 일이 그게 커질 수 있는. 네.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예. 바로 이제 HDC랑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팀12 중계권. 관련된 거예요. 예. 미디어 중계권. 예. 일단은 요 HDC를 정리하면 조감도에 명칭이 HDC 아레나로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이게 이제 대한축구협회 종합센터예요. 축구센터입니다. 그러면 NFC 센터 이거 가는 게 맞는데, 조감도에 HDC 아레나로 되어 있고, 첫 번째 문제는 그거. 그리고 두 번째는 HDC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요 천안센터의 동부건설 쪽에 파견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예. 그것도 현직 직원이. 예. 거기다가 그러면 이게- 자재까지 관리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자재를 관리하는 게 사실이면은 이거는 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삥땅에 가깝게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뭐 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배현진 의원 좀 자신감 있게 오늘 막 질의를 하고 끝냈는데, 네. 요거는 좀 외적으로 좀 조사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그렇죠. 합니다. 예, 만약에 예. 이게 사실이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감독 선임 이슈를 넘어서 예. 정말 큰 배임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음. 비리와 관련된 문제이고 유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건 처음 예. 알게 된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처음 이게 알았어요. 처음 그러니까 알았어요. 만약에 조사 결과 사실이 된다면은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축구협회장을 그만두는 그 사퇴하는 거를 넘어서 이거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좀 큰 문제겠네요. 네. 축구라는 세상을 떠나서 그렇죠. 다뤄야 되는. 예, 축구계를 떠나서. 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약간 비리로 조금 제시가 됐던 거는 저 중계권이었어요. 예. 홍명보 감독이 이제 전무이사 시절에 뭐 중계권 계약을 했는데, 그게 홍명보 감독의 뭐 개인 이런 것도 봐주고, 뭐 홍명보 재단 네. 뭐 그런 것도 운영하고, 요게 이제 뭐 계약이 수의 계약이 됐다, 이런 문제를 꼽았어요. 그러면서 요것도 조금 추후에 이제 확인들이 필요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것도 그러니까 말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네. 정몽규 회장은 그 쿠팡이 뉴미디어 그걸로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나중 가가지고 말을 바꿨죠. 그 팀12 쪽에서 그 뉴미디어권을 먼저 한 다음에 네네네. 그걸 넘긴 거다 쿠팡 쪽에다가 재판매죠. 그거. 예, 재판매. 재판매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판매 권한을 팀12한테 어떻게 주게 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금은 조사도 이 부분들은 이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축구협회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어떤 불공정성,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개인적인 몇몇 의원들은 개인적인 지금 비리도 꼽으면서 이제 질의가 됐는데, 이렇게 오늘 국정감사 현안 질의는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30일에 이제 그 10월에 싸울 대표팀 명단 소집 발표가 있고 홍명보 감독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여론인 상황에서 기자회견이 제대로 될까 좀 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그리고 자격이 될까라는 그런 것도 있죠. 예, 그거 엄연히 오늘 자체를- 드러났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사실 그러니까 해소를 했어야 됐어요. 모든 그렇죠. 논란들을. 그렇죠. 그건 맞죠. 예.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해명이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도리어 논란이 더 가중됐거든요. 그러니까 부보정이 말하는 건 해소 해명이 필요한데 오히려 의혹들이 명확해졌어. 예. 맞아. 그림이 그려졌어. 역풍이.
아 뭔지 저는 사실 시나리오가 다 그려지고 우리 아까 전에 잠깐 화장실 갈 때 시나리오 얘기했는데 맞아 그건 것 같아라고. 아 이제 뭔가 퍼즐들이 완벽하게 좀 된 거예요. 완벽하게 맞아가지고. 왜냐면 아까 이제 정관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네. 그 뭔가 이 정관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몰랐잖아. 우리 뭐 몇 종 몇 항 이러면 헷갈리잖아. 모르니까. 근데 오늘 밝혀진 거야. 모든 것들이. 아 이거는 좀 앞으로 봐야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30일 국대 소집 명단 발표 진짜 이건 힘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더 그 뒤에 경기들도 경기들도 이거 선수들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러면 선수들은 무슨 생각이겠어요? 그렇죠. 자격 없는 감독이 부르네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리고 응원단들은 어떻겠어요? 그 붉은 악마라던가. 아 이건 아니면은 이제- 팬들의 탄력받기 네. 어려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붉은 악마에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하고 이제 김민재 선수하고 뭐 이렇게 요청한 게 있다 보니까 야유는 하지 않겠다. 아 경기장에 가서 예. 아. 그랬는데 이거 다시 야유 나오게 생겼어요. 이거는 만약에 가면은 엄청나게 된 것 같고. 아니면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뭐 이거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그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좀 준비를 해봤다. 그리고 되게 직설적으로 사선이 할 거예요. 감독 그만둘 거예요. 말하세요.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갔다. 그리고 국민들이 소위 이거 아닐 수도 있지 않아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명쾌하게 해소된 부분도 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10월 2일에 또 이제 그 문체부에서 발표하는 감사 결과 발표 유인촌 할 장관 거고요. 예. 그 이제 10월에 국정감사 있을 거잖아요. 있습니다. 국정감사 예. 있어요. 앞으로 예정된 일정은 예. 그렇습니다. 예. 이현준 의원이 여기서 이제 그 정몽규 회장한테 확답을 받으려고 했죠. 그렇죠. 나올 거예요?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안 나오시면 약간 지금 위증입니다. 위증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 오늘 현안질이었습니다만 물론 많은 시간이 할애됐고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네. 본 게임은 국정감사예요. 10월 10일은 1일. 국정이에요. 네. 예, 10월 1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흐름은 오늘 현안질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의 어떤 스탠스를 봐야 되고 분명히 그리고 30일에 기자회견 봐야 되고요. 10월 2일에 문체부 감사. 아까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윤 전 장관이 그거 밝히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본 게임. 이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오늘 국정감사 현안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의혹을 진짜 뭐 있다라고 더 형성이 된 어떤 네. 현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그 감사 결과가 10월 2일 날 발표가 돼서 위배가 된다고 발표가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그 안에 법이 저촉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감사는 아마 처벌을 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국정감사는 안 돼요. 네. 그 어떤 이런 거를 공론화시키는 능력은 되지만 네. 강제로 이거 어떻게 하세요? 벌금 내세요는 안 되는데 그 감사기 때문에 감사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근거가 될 수 있다. 일종의 처벌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 하실 말씀? 야 이거 보다 보니까 벌써 3시가 됐구나. 사실 3시간 정도. 오전에는 기대를 별로 안 주었거든요. 나 오전에 망했다 싶었어. 예, 좀 그러니까요. 저도 그 예, 생각을 오전에. 했는데 오후에 그래도 조금 나와줘서 예. 그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좀 많이 준비한 것 같고요. 공부도 많이 하신 것 야구 때랑 같고요. 예. 다르게 예. 그리고 또 내 생각보다도 더 무능하구나. 내 생각보다 더 큰 비리들이 엮여 있을 수도 있겠다. 예.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그런 것 때문에 좀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네. 그런 현안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